네, 안녕하십니까. 새벽 3시 라디오 매크로 경제 미국 주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3주차는 각종 경기 지표, 그 다음에 유럽에 관한 소식, 그리고 실적 발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럽 PMI 및 각종 지표 발표. 2.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노드스트림 상황. 3. 미국 기업 실적 발표. 먼저 유럽의 PMI 및 각종 지표 발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업 PMI 49.2, 시장 예상치 51.6, 학성 PMI 결과 48, 전월치 51.3. 독일 제조업과 서비스 업황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위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22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업체 IHS 마켓은 독일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와 서비스업 PMI 예상치가 각각 49.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독일의 7월 PMI 전망치는 제조업 51, 서비스업 51.6이었습니다. PMI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위면 확장, 50보다 아래면은 위축을 가늠합니다. 합성 PMI 예비치는 48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합성 PMI는 51.3이었습니다. 7월 제조업 PMI와 합성 PMI는 25개월 내 최저, 서비스업 PMI는 7개월 내 최저였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폴 스미스 이코노믹스 디렉터는 앞서 코로나 관련 제재 완화에 따른 성장 호황을 만끽한 이후 다양한 역풍과 마주치며 독일 경제가 올해 처음으로 위축 영역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뉴욕시 맨해튼 북동쪽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는 220만 달러, 우리 돈 28억가량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최근 20만 달러를 낮췄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한 달 동안 시장에 내놓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0를 받을 수 있다면 월세로 돌리려 합니다. 지난달 뉴욕시 맨해튼에서 체결된 기존 주택 매매 계약 건수는 1099건으로 추산됩니다. 한 달 전인 5월에 비해 17%가 줄었고 1년 전보다는 35%가 줄었습니다. 미국 전체로 봐도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한 달 전보다 5.4%가 줄었고 1년 전에 비해선 14%가 감소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인데다가 5달 연속 감소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는 데다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 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현재 연 6%에 육박해 올 초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직 집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요가 계속 준다면 집값도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공식 가격 통계는 두세 달 후에 잡히기에 지금은 숫자로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석 달 안에는 집값 하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수요 감소 영향으로 미국의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도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 약발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주보다 7,000건 늘어난 25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자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직전 해였던 2018년 주간 평균 21만 8천 건과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건도 훌쩍 상회했습니다. 지난 3월 말 53년 만에 최저치 16만 7천 건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8만 4천 건이나 늘어났습니다.
변동성을 완화하는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직전 주보다 4,500건 늘어난 24만 50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던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38만 4천 건으로 직전주 133만 3천 건보다 5만 1천 건 늘어나 작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날 발표에 대해 그간 강세를 이어오던 미국의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넷플릭스 등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과 암호화폐, 부동산 기업들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을 중단하거나 감원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이버거 링크드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올해 초 이후 노동시장이 둔화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기업들의 정리 해고 추세에 대해 그것은 분명히 경기 침체처럼 보이진 않는다. 저는 심각하다고 표현하지 않지만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6월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받는 등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노동시장 냉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준은 오늘 26일에서 2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또 한 차례의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고 있어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노드스트림에 관한 상황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 21일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5%포인트 올린 것으로 재조정했습니다. ECB의 이번 금리 인상은 2011년 7월 이후 11년 만으로 유럽 중앙은행은 경제 활력을 되살릴 목적으로 지난 2014년 이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결정 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0%와 0.75%로 0.5%포인트씩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존의 경제 활동이 둔화되고 있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ECB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7월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고 9월에 추가 인상할 방침을 예고한 바 있지만 이날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ECB의 이번 조치는 유럽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오늘 27일부터 발효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등 주요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유럽연합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9.6%로 뛰어올랐으며 19개국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8.6%로 4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가스관 노드스트림 1을 재가동했지만 공급 용량을 보수기간 직전 수준인 최대 용량의 4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가스 공급 부족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히려 겨울철로 갈수록 가스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택 국제금융센터 글로벌 경제부장은 22일 노드스트림 1 재가동 이후 유럽연합 가스 수급 및 영향평가라는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공급 재개 발표에도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공급 부족 우려로 천연가스 가격은 1.57% 상승한 157유로에 마감했다며 이는 노드스트림 1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공급 중단 및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제재에 따른 부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노드스트림 1을 통한 공급량이 20%로 축소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러시아의 가스관 공급 중단에 대비해 수입처 다변화, 수요 축소 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U는 5월 2,100억 유로 규모의 리파워 유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EU는 이미 미국 등에서 LNG 수입을 전년 대비
56% 늘려 가스 수입량의 3분의 1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의 수입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가스 공급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가스 공급을 조절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스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8월부터 회원국의 천연가스 사용 15%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동절기 수요 확대를 고려할 때 가스 가격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등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스페인, 포르투갈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가스 소비 감축 방안이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은 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유로존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속될 소지가 있다며 공급 부족 우려 지속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 등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을 가격 국가들은 공급 충격에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독일은 최대 가스 저장 용량의 약 90%를 확보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약 65%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시 독일 국내 총생산 GDP가 5%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올렸지만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통화 긴축 가속 요인이지만 동시에 경기 충격 요인이라 통화정책의 딜레마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 부장은 경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이 보완되지 않는 한 ECB의 긴축 행보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정한 정책 조합에 실패할 경우 경기 침체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미국 기업 실적 발표에 관한 기사입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소셜미디어 기업 스냅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증시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스냅의 주가는 39.08% 폭락했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스도 각각 5.63%, 7.59% 빠졌습니다. 핀터레스트도 13.51% 하락했습니다. 디지털 광고 매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스냅이 부진한 탓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트위터도 예상을 밑도는 매출과 분기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는 올랐고 다음 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 기업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20일 결산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주당 순이익은 2.27달러로 시장 전망치 1.86달러보다 22.04% 상회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6.55% 증가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169억 3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171억 달러에 비해 0.99% 하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41.58%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도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75%를 매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수차례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팔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대량 처분했습니다. 머스크는 현금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가 테슬라 비트코인의 75%를 2분기에 처분해 현금 9억 3,600만 달러 가량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테슬라는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매입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32,000에서 33,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8,730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으면 2분기 평가 손실이
수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대량 매각에 대해 이유를 꼭 밝혀야 한다며 부정적 여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는 컨퍼런스 콜에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처분한 것이지 암호화폐 투자 뜻을 적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중국 코로나 봉쇄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매각을 비트코인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다시 비트코인 보유 수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보유한 도지코인은 팔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7월 3주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차주는 애플 등 빅테크 및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FOMC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0.75%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는 보통 예측 불가의 영역이기에 결과 예측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길 바랍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과연 주가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아마 금리 인상을 해서 주가가 오르면 패드의 인플레이션을 찾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기사가 나오며 인플레이션 정적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주가가 떨어졌다는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기사들은 대부분 사후 확증 평양이니 주가 등락에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다만 투자가 불확실성의 세계에 있다고 하지만 거시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여 되도록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핵심 기사를 추려서 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번 기사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